오늘은 그 AI 시대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집안에 돌잔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돌잔치 하면 돌잡이라는 걸 하죠. 아이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직업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게 이제 전통인데요. 돌잔치에 이제 돌잔치 사회를 보는 젊은 청년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 돌잡이를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잡이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판사봉을 보여주면서 판사봉을 선택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돼서 부장판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연필을 잡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나 교사가 돼서 교장 선생님까지 돼서 건물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잡으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돼갖고 병원장까지 하고 건물주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건물주로 통하더라고요. 한때 우리가 이제 건물주를 부러워했죠.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건물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높죠. 산업공상이 사실은 조선시대까지 통했던 신분 계층이었지만 지금도 우리 의식 속에는 산업공상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검사, 의사, 뭐 이런 교사도 인기가 매우 높았죠. 이렇게 사자 들어간 직업들이 인기가 높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은 거의 뭐 의대, 법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뭐 특목고라든가 과학고 이렇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사실은 그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거든요. 과학고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제 외국어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목고, 이제 과학고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이 모든 고등학교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목표는 거의 대부분이 의대나 법대 진학이죠. 실제적으로 의대 진학생도 법대 특목고 출신들이 많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천재적인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게 행복할까? 이게 이제 우리 어른 세대, 기성 세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다른 직업보다, 이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든가, 경제적 안정성이라든가, 아직도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은, 괜찮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직업의 다양화가 특징이죠. 직업의 다양화가 특징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차 살펴본 21세기 무엇이 우리 삶을 바꾸는가 했을 때 기술이 급격히 변하고, 또 세계화가 완성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또 학교는 이전에 산업화 시대 모델로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로지 목표가 의대, 뭐 법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의사, 검사, 판사 똑같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어두운 면을 다루는 겁니다. 의사는 항시 환자를 보는 일이고요. 아픈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검사나 판사는, 범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적성이 안 맞을 경우, 사실은 이 직업들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의대, 법대, 여기 가기 위해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의사나 검사, 판사가 되는 나이는 거의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이상을 공부에 밤새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가서도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직업에서. 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 역량, 또 성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적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적성은 따지지 않고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라, 법대 가라 해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PD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법조인이나 의사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막 폭탄주부터 술을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술을 저렇게 좋아하실까?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PD들도 방송국에서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기자들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거든요. 24시간 스트레스 속에 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관건인데, 제가 생각해 의사, 검사들은 보통 직업보다 한 10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적성에 안 맞으면요. 여기에 적합한 성격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21세기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청년들, 20대, 의 청년들은 2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0년대를 넘어오면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그거에 의해서 의학이 더 발달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120세가 된다.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청년들이나 또 우리 시니어 세대들한테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이 두 도표만 보여줬습니다. 70세 예전에 2000년 이전에 산업화 시대 70세 인생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0세 인생이 된 거. 어떻게 인생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인생 여정이라 그러죠. 인생 여정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보여드리는데, 요즘은 2020년을 넘어오면서 요즘은 하나를 더 우렸습니다. 120세대.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오는 청년 세대 그 이하는 12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적성이 안 맞는 직업을 몇십 년을 종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돌잡이를 생각하면서 이 직업의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한 연구에서 사실은 이제 직업이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행복하고 제일 많이 연관을 짓잖아요. 사실은 돈은 재정적인 거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재정적인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부자가 꿈이라 아니라면. 그런데 돌잡이 그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20년 전부터 제가 관찰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뭐 신입 교사나 교장 선생님이나 궁극적으로는 뒤에서 돈을 바라고요. 그죠? 우리 PD 기자들도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돈을 밝히고,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모든 사람이 돈을 밝히는구나. 이거는 이제 아마 한국이 산업화 시대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런 부의 성취감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 됐고 이제 이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왜 탈문주의냐 했을 때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쾌락 적응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 실무율이라 그러죠. 어느 자극이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자극이 있어도 무감각해진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이 기복이 있지만 결국 행복 기준점으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욕망을 하고 뭘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 욕망이 등장해서 욕망을 갖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성취한 것을 누리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곧 다시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캐릭 적응을. 캐릭 적응을 하니까 다시 욕망을 증대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욕망을 갖고 다시 노력을 하고, 다시 그것을 얻고, 그것을 증유하고. 이게 이제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물질적으로 높게 성취를 한다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보통 이제 세 가지를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막 70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추적 관찰해서 행복의 의미, 이런 탈물질 시대에 어떻게 행복일까 했을 때 이제 대개 보통 세 개를 제시하거든요. 전문용어로 다르마라 그랬는데요. 아마 이 동양의 불교 사상에 달마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품, 그리고 만족과 감사.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달마는 그 라틴어로 유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행복의 생활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의미 있는 일에 목표를 두고 성취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둔 것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없으면은, 그거는, 단순히 쾌락 만족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를 꿈꾸면은 내가 왜 건물주를 꿈꿔야 되는지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의미가 있다면은 그걸 성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의미가 나만의 의미가 또 중요하고요. 먼저 나만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는 의미 있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성취 동기, 콜링, 보통 이제 소명 의식이라 그러죠. 그거하고 연관이 됐고요. 그리고 베품, 기분이다. 베품,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베푸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성격이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생 의사라는 직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즐길 수가 있고, 판사나 검사는 과연 내가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야,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야 그 직업을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누구한테 그냥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시혜를 주는 거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르죠. 봉사는 사실은 나의 만족이 높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만족감이거든요. 이게 정신적 만족감이죠. 정신적 만족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족과 감사. 만족과 감사. 이게 이제 단어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gratitude라 그러는데요. gratitude. 이게,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만족하고. 그래서 이 만족과 감사는 일상생활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 매일매일 내가 생활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의 핵심은 저는 뭐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은 이제 일의 성격 변화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워크 오리엔테이션, 직업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에이미 푸제프스키. 이게 이제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에이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러시아, 이 동유럽 쪽 출신 학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에이미 교수가 이거 오랫동안 연구를 했죠. 잡 오리엔테이션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90년대까지 그렇게 했죠. 돈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세, 커리어라 하죠. 출세. 이건 지위나 명예나 권력.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정치를 하고 이런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트렌드 어드밴티지라 했는데요.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워낙 그 변화가 많고 또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잡더라도 산업화 시대만큼 지속성이 적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세보다는 요즘은 천직, 그러니까 콜링이라 그러죠. 사명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의 핵심은 성취입니다.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행복의 의미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미 교수는 그걸 위해서 직업을 잡크래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직업을 다시 다듬어서 나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정의를 하고 그 바운더리, 그 경계를 어떻게 넓혀가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의사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그 직업을 택했을 때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나도 그 의사란 직업이 됐을 때 만족감을 얻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일단 의사가 되면은 1, 2년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몇십 년 하는 거거든요. 몇십 년 하는 건데 그거의 만족감은 이런 의미, 내가 하는 일의 의미, 그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적성이 맞아야 되죠. 내가 거기에 성향이 맞고 그래야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죠. 의미가 있더라도 내가 적성이 안 맞으면 그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성취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21세기는 나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거 이제 새로운 관계의 시대라고 이 도표도 여러 번 제가 소개했죠. 그래서 외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이전까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많이 받는 외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잉여의 시대, 그리고 개인에게 권력이 모든 게 가는 시간, 주어진 시대에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삶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매일 고민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공동체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전 인류,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선입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내가 성취할 수 있고 그래야 성취감이 맛보고 그래야 내가 그 직업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시대에 누가 성공하는가 이거를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면서 아마 여기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태도. 한번 의사, 검사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하지 않으면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술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우수한 성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도를 갖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계속 성장시키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야 그걸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걸 갖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미칠 줄 안다는 것이죠. 미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려면은 사실은 나의 성격과 나의 영향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20대까지는 저는 20대를 넘어서 지금 120세 시대가 되니까 30대 초반까지는 저는 내가 미칠 줄 아는 그런 일을 찾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도 이 대학 다닐 때 네 직업이 뭐 할 건지를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미칠 줄 아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는 거다. 회사에 취직하고 안 취직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정말 미칠 줄 아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평생 만족감도 높은 그런 일을 찾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역량이 있는 인물이 그런 일을 찾아야 사회에 바람직한 긍정적인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건물주가 되는 것은 나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 일을 못하면은,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은 사회는 더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잡이의 판사봉을 택하면은 검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원장이 되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그 직업이 과연 나한테 그런 일인지를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자산가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천만장자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뭐 빌 게이츠가 그 모범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빌 게이츠는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보다 한 10배 영향력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돌잡이의 그 건물주 된다는 그 소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직업의 길을 찾아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